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42살 팩트 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고방식, 저의 정신상태, 저의 신념, 가치관, 이런 내용들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현재 심리 상태, 내면 내시경, 이런 것들로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꿈을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뭐 제가 좀 예민해서, 제가 좀 오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와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사고방식, 가치관, 저의 신념, 이런 거 플러스 저의 현재 심리 상태, 저의 내면 내시경, 셀프 내면 내시경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앞서 저의 개인적인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외아들이었고요. 외아들로 자라서 어릴 때 뭐 조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럴 때 거의 독차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외동들을 보면 버릇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외동은 자연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받는 게 당연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동은. 그래서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동으로 태어나서 제가 받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풍족하진 않지만 자그만 거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받는 게 당연시 돼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제가 17살, 17세 나이죠. 그때 남들은 다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해야 될 나이에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 지극히 객관적인 사람, 지극히 실용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이거 학교 가서 맨날 도시락 까먹고 자고 땡땡이 치고 여자 만나러 가고 놀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어린 마음에 내가 여길 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여기서? 시간이 아깝다.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남들보다 학력이 짧아도 돈으로 앞서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또 힘든 일이 조금 있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결론은 낸 결과, 학교에 다니면서 무의미하게 와서 잠자고 도시락 까먹고 놀고 그 시간이 아깝다. 거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에 나가서 빨리 돈을 부딪혀서 돈을 벌고 깨우치고 돈을 벌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7살 때. 그리고 또 하나, 집에 있는 게 싫었어요. 저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면 가정사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것도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학교를 때려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돈을 벌려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운이 좋게 돈을 조금 만졌어요. 돈을 좀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든지 받는 게 익숙한 사람에 이게 돈이 좀 들어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뽕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많고, 욕심은 많고, 젊은 나이에 욕구는 막 올라오고. 그래서 한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됐다 합리화를 하면서 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수년을 살다가 거만했죠. 기고만장했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분명히 상처도 많이 줬을 거예요. 분명히 상처 받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서 이 새끼 안 되겠다, 이거 정신 차리게끔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겠다, 큰 시련이 왔죠. 인생 일대에 살면서 최대의 고비, 시련이 왔죠. 저는 시궁창으로 나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족한테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뭐 주위나 누구나 진짜 이 시궁창 바닥, 상상도 없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외아들인데 유서도 몇 번 썼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옥상을 한번 올라가서 딱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땅 머릿속을 땅 친 거 마냥 뭐가 이렇게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여지껏 잘 살아왔고 좋게 살다가 안 좋은 시련이 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 첫 번째 고비 때 위태위태했어요, 진짜. 그런데 딱 맞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건 죽을 게 아니다. 얼마든지 나만 똑바로 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내 지난 날들이 이건 잘못됐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한 게 내려놓다는 책이에요. 내려놓다. 제가 그 책을 뭐 엄마가 어디 교회에서 갖고 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제 눈앞에 내려놓는 법을 뭐 배우자인가, 내려놓자,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런 그 책을 보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그딴 책을 보냐, 쓸데없는 책을 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궁창에 빠졌지? 계속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을 해보던 결론은 욕심이다. 결론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남들보다 학교를 빨리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그 집착 때문에 욕심이 과하질 않았나. 분명히 만족하고 살았으면 이런 시련을 안 겪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싼 똥을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 수습을 하는데. 제가 거의 인생을 날로 살다가 남의 밑에 가서 일해본 것도 그때 처음이고요. 진짜 뭐 별의별 소리를 들어가면서 10년을 버텼는데,
어느 순간 머리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그 원형 탈모인가 뭔가. 진짜 힘든 시간을 느끼면서 깨닫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내가 잘못 살은 거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으면 저 나름대로의 경험치와 뭐가 이렇게 이제 단단한 게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그때 느낀 게, 아, 이거 인생은 게임이다. 게임할 때 엄청 즐겁다가도 어려운 몬스터를 만나면 이 몬스터는 너무 힘겨운 몬스터야. 그렇지만 이 몬스터를 죽이면 또다시 올라가고 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한 달 한 달 메꿔야 되고 내가 싸질른 거를 해결을 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 한켠에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지?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악수를 계속 두게 됐죠. 한 번 잘못된 일을 악수를 두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급하다고 악수를 두기 시작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는 너무 융통성이 없다. 너는 너무 유도리가 없다. 그렇게 꽉 막혀서 어떻게 사냐. 뻣뻣하면 부러진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저 혼자의 속마음은 여기에 휘둘리고, 여기에 좀만 내가 힘들다고 여기에 휘둘리고, 아닌 거를 눈 감고 타협 보고,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10번 자꾸 그런 거에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 내 가치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제 방법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뜻을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저의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제가 살면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인간 중에, 태어난 인간 중에 저는, 아, 저 사람은 진짜 존경스럽다. 저희 부모도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을 했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가 될 것 같아.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분,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뛰어난,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현혹돼서 한 번 잘못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이 신념을 꺾고, 뭘 위해서 내 신념을 꺾고 내 사고방식을 고치고 한 번 넘어가는 순간 100번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떳떳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때 많이 먹고 많이 더럽죠. 어린 나이에 사회를 나와서 살기 위해서, 이 진짜 냉혹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치고받고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절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였고, 몰랐고, 배우지 못했고,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고, 사회에서도 교육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저는 사회에서 제 몸으로 그냥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부동산 까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부동산 업을 하시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까는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되는 걸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나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려 더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 사람 입장이고요. 저 입장, 저같이 못 배우고 못 사는 저 입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이 불기둥처럼 올라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집을 그만큼 사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이득에 위해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때 부동산 영상을 하면서 좀 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적이 많죠. 미워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또 무슨 영상을 전에 지었다 올렸다 많이 했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올렸다가 잠시 지우고 뭐 그렇게 그런 걸 반복을 했지만 저는 저번에는 그런 트레이너 까는 영상도 했어요. 왜?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내 말이 맞다 니네 말이 맞다 이걸 떠나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니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이 트레이너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게 맞아?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한테 불법 약물을 권유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몸에 약을 주입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돈을 벌자고?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법 약물을 너무 전파를 해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물이 너무 퍼지니까 저는 그 부분 딱 한 부분을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너네가 니네 몸에 약을 쓰던 말던 그건 둘째 문제고 니네 몸이니까. 근데 왜 그걸 자꾸 남한테 전파를 하고 남을 힘들게 만드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 약물을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이 보디빌딩 판이 뭐 다들 뭐 약쟁이 판이라고 말은 그렇게 많지만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대회를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 선의의 경쟁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런데 불법 약물을 쓴 사람이 나와서 갈취해 간다? 그거는 벌써 반칙을 벌써 들어간 거고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합리화를 하죠. 아, 내가 약 써서 이 몸이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추럴 대회를 나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건 그냥 합리화인 것 뿐이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도 제가 싫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말던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싫어한 이유 딱 한 가지는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서
카카오톡 오프 채팅톡에서 단톡 만들어서 단합해서 주민들끼리 단합해서 자꾸 나라에서 분위기를 부동산을 띄우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그거를 자기네가 던지는 걸 받은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건 강제적으로 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 살 생각이 없다가도 불안하니까 야 평생 이러고 월세 살아야 되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자꾸 조장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살 마음이 없다가도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조바심이 생기다 보면 악수를 들게 있는 거예요. 악수를.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동을 하고 뭘 해도 별로 조바심이 안 생겨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조바심에 대출을 무리하게 땡겨와서 집을 비싸게 띄워놓은 걸 여기서 던지는 거를 이 받은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부분 딱 그 한 가지만. 자, 제가 엊그저께 정육점 가서 그런 일들을 영상으로 올렸죠. 고기 만지신 분들, 제가 뭐 약간 우스개 과장을 하면서 백정이라 그랬지 돈 잘 벌어요. 정육하는 사람들 돈 엄청 잘 벌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돈을 잘 벌려면 고기도 조금 그람 수도 속이고 고기도 종류도 좀 속이고 그런 데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슈킹해서 부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돈을 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육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사람들은. 아니면 직원들 돈 후려쳐갖고 내 이득 많이 챙기든가. 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야 굳이 저거 그람수까지 속여가면서 고기까지 속여가면서 부를 창출하고 나는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란다. 저는 이런 주의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말들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본인들을 깐다는 영상을 제작하면 나를 죽여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행복하다면 본인들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내주기 시작하면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한 번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 한 번 아닌 거를 눈 감고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치, 사고방식, 철학, 사상 이런 게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일단 여기까지만 저의 뭐 가치, 사상, 철학 그런 걸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저의 현재 상태, 심리 상태, 저의 내면 내시경을 셀프 내면 내시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왜 해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에 나오셔서 제작하시는 운동 유튜브 선수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이건 정확히 팩트를 짚고 가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헬스장을 차릴 마음이 없어요. 차후에 나중엔 모르겠지만 저는
헬스장을 차릴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까서 이 트레이너를 몰아내고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트레이너를 깐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유튜브 그 자기소개인가 뭐 거기에도 써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를 믿질 못해요. 왜냐? 인간은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동물은 100을 다 줄 수가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는 100대 100이란 공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내 이해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다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만 바른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람을 믿질 않아요. 100을 믿질 않아요. 왜냐? 기대한 만큼 실망이 있는 법이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덜 다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덜 상하고 싶어서 마음을 100을 사람을 안 믿는 것 뿐이에요. 저는 부모도 믿질 않아요. 왜? 부모도 사람인데 친구도 사람인데 나한테 싫은 얘기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자꾸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누구 선생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지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저 나름대로의 살기 위해서 터득한 법은 100명과 대화를 하면 100명한테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저의 진심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는 저의 진심을 인생 살면서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인, 그게 가족이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자식이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는 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된 관계지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나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면 틀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질 않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100명과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저는 대신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워낙 의심이 많고 믿지들 못하고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속내를 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음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솔직한 거예요. 저는 지금 살기 위해서 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착한 척을 안 하잖아요. 가식을 안 떨잖아요. 당연히 적이 많죠. 저 같은 사람이.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친구도 적이 될 수가 있고 가족도 적이 될 수가 있고 바른 말을 하면 가족도 적이 될 수가 있고 친척도 적이 될 수가 있고 선생님들 적이 안 되겠어요? 목사님들 적이 안 되겠어요? 누구 의사들 적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적이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수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일들이 많이 수두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말을 하고 살아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감수를 해요. 이게 싫으면 제가 말을 하지 말고 유튜브를 그만두고 할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러면 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만의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저의 사고방식이 없어지잖아요. 저의 가치관이 없어지잖아요. 저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삶이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삶이지 제 삶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당연히 불행하죠. 날 위한 삶이 아닌데. 저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 계신 분들은 내 말이 듣기 싫고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하는 것뿐이고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1도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제가 요즘 피지도 않는 담배를 피면서 많이 피면서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남들이 뭐 하고 남들이 뭐 해코지하고 남들이 나를 방해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살기 위해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내면 내시경을 한번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금씩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헬스장 뭐 경기 안 좋다 뭐 차리면 안 된다 뭐 어렵다 막 그런. 여러분 제가 바보겠어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사람들이겠죠. 살면서 많이 겪어오고. 저는 사회에서 남들 다 공부할 때 시궁창 바닥에서부터 다 배우고 깨닫고 내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사회를 배운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보다 모를 수가 있겠나요? 돌아가는 경기나 돌아가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지극히 이 현실주의자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워서 제가 답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절대 지금 당장 헬스장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바본가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우리 경기 침체된 게 뭔 이유예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경색이 된 거예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내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대출을 해버렸잖아요. 현혹에 휩쓸렸건 자기의 자의에 의했건 선택은 자기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금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안 되는데 외제차 타야 되지. 대출해서 좋은 차 타야 되지. 능력은 없는데 분에 넘치게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지. 쟤네도 좋은 아파트 사니까 우리도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지. 무리해서 돈 땡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땡겼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생활을 올가매니까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팩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너도 돈을 좀 쓰고 모텔도 좀 가고 빠구리도 좀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래야지 이 사람 돈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고 계속 돌고 돌아야지 돈이 돌아야지 경기가 사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관세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니까 저는 그것도 잘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미국이 계속 관세 럼프형이 관세 압박하고 있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도 지금 휘청휘청 되지. 내수 시장은 아예 죽어버렸다고요. 경기 침체가 됐다고요.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그래도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 수가 있는데 이 번 돈들이 다 이 부동산 엉덩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선동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는 그게 하나인데 가계부채가 많고. 근데 원인은 여기 있는데 이 원인은 쳐다볼 생각을 안 해. 왜? 다 꽂혀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팩트는. 그래서 헬스장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기꾼 새끼들 많고 해서. 능력 안 되는 트레이너들 많고 해서. 그래서 헬스장도 다 힘든 거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래서 힘든 거고,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다 나자빠지는 게, 다 힘들어진 게, 쓸 돈이 있어야 배달을 하고 가서 빠구리도 한 번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노래방도 한 번 가고 그래야지 돈이 돌고 돌아야지. 또 이 사장님들은 또 모두 사고 외식도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원인은 생각 안 하고 이 원인을 딴 데서 찾으냐고요. 왜 남 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한 건데.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실한 부자들 많죠. 저희 친척 중에도 엄청 성실한 부자 있어요. 존경해요. 저는 너무 멋있고 부러워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먹을 걸 본인들 안 쓰고 자식 위해서 아둥바둥해서 집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잘 산다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까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대단한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너도 나도 다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 탓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저의 현재 상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시기하고 저를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위에서 저한테 장난치고 뭐 저를 방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톡 있잖아요. 제 전화가 해킹이 됐는지 제 전화가 복제폰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30분 전에 대화한 목록이 있고 1시간 전에 대화한 목록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저는 그것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대충 예상은 가는데,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톡에서 활동하는 게 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톡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는 조금 들어갔어요. 놀러. 근데 가서 본 결과, 여긴 정상이 없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톡을 2, 3년 전부터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제가 활동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쪼꼬야,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닌 거를, 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닌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사칭하거나 저를 뭐 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저를 엮으려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제가 아니란 걸 알고 계세요. 저는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여기는 쓰레기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질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저가 아닌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 영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헬스장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경기 어렵다, 조금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쉽게 죽지는 않는다. 뭐 죽는 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 자유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분들 자유니까 그거에 대해서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뭐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당분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 경기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면 움직이지. 절대 이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국에 돈을 해갖고 헬스장 차리고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헬스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한들 이 업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사랑하고. 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트레이너 분들 전문가라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남한테 돈을 받았으면 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몸도 만들어줘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면서 바른 사고방식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게. 운동으로 하면서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걸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내 돈도 벌고. 그래서 제가 이 업종을 전문가 업종 이렇게 좋아하는 것 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 업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전파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전파하고 싶고 삶의 질을 올려주고 싶고. 지금 삶이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팍팍하죠? 왜? 대출해서 집에 돈 묶여 있으니까. 누구나 다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삶의 질을 이 안 되는 걸 갖고 골머리 썩고 힘들어 하는 거에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라도 행복해지라고 자꾸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저의 좋은 뜻을 이 피트니스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피트니스 선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이 다들 못된 거에 요거 꽂아서 팔아갖고 돈 벌 궁리만 하지 말고 이 발전을 위해서 피트니스의 발전 플러스 알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니까 제가 42살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 독거노 총각이잖아요, 제가. 저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영혼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고생한 거 없다. 저 편하게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진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알게 모르게 진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이 시궁창 맛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깨닫고 느끼고 발전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결혼을 못했잖아. 독거노총각이잖아. 이게 내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부인한테 제가 영상 편지를 한번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거라 이게 잠깐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약간 조금 바로바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저의 미래의 부인한테 곧 언젠가는 만날 부인한테 어필? 이걸 어필이라고 하나? 어필이라고 할게요. 어필이면 어필. 부인한테 영상 편지를 미래의 부인한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네. 벌써 44분이나 지났네. 이거는 지금 영상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 지금 나 이거 웃겨갖고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잠깐만 있어봐. 미치겠네 이거. 이게 입 가리고 할게. 웃겨갖고 막 창피하고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미래의 부인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 내가 지금은 내 앞에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서 지금 가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 너가.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내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어둠을 다 제껴버리고 너가 반짝반짝 빛나고만 있다면 어디든 내가 찾아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고마워. 이렇게만 할게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너무 웃겨갖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저의 현재는 이렇다. 아까 말한 대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고 나를 미워해도 그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미움은 없다 사실. 막 이 뭐 전 영상에서 보면 막 흥분해서 막 욕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사실 속마음은 셀프 내면 내시경은 크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요 근래에 자꾸 신경 쓰고 했던 일들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고민도 안 해요 사실. 제가 이사 가야 되는데 뭐 부동산 막아놓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솔직한 얘기로. 집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 뿐이니까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거다. 제가 더 발전을 해서 제가 다른 말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살았던 이 잘못과 이 과오와 이런 것들을 다 뉘우치고 깨달으면서 발전한 만큼 더 성숙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앞으로 제 능력이 된다면 조금 좋은 일을 하면서 밝은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